예, 제가 제 이름은 뭐라고요? 강남구.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최고의 명문대 아십니까? 서울대. 여러분 서울대. 또 뭐 없나요? 최고의 명문대. 세대. 네? 연세대. 네. 연세대도 명문대죠. 네. 아이고. 네, 어쨌간에 여기다 붙여 안 돼.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여기 옆에다가. 그냥 뭐 이거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여튼간에 최고의 명문대는 하버드대도 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울대도 있고 막 이러겠죠. 이런 데는 그냥 가는 데예요. 네. 누가 가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가는데 서울대 이거 서울대, 옥스퍼드 뭐 하버드대 다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최고의 명문대는 뭐냐? 실현대학. 실현대. 실현대학이. 저는 20년 동안 이 실현대학 재학 중입니다. 예. 이거 말이죠. 이게 서울대 법대, 하버드 법대, 걔네들 법대 과정이 4년이죠. 네? 그거 가지고는 이거 실현대, 이거 최고의 명문대 게임이 안 돼요. 이거요. 게임이 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왜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제가 20년 동안 재판했다 그랬죠. 20년. 20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대법원을 4번을 졌습니다. 대법원을 4번. 헌법재판소를 또 1번 졌습니다. 고등법원 확정 판결 플러스 한 고등법원 판결 고법을 2번을 졌습니다. 항고하지 않은 경찰, 검찰의 수사 결과 2번 있었습니다. 경검. 여러분 20년 동안 동일사건, 동일인물, 동일증거로 이런 전투를 해본 사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보실 수가 없어요. 그죠? 아유 저분은 반갑습니다. 손 흔들어주셔가지고. 네, 분명히 이런 전투는 왜 동일사건, 동일인물, 동일증거로 왜 가능한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임죄, 제 건물을 누가 투자해야 된 건물을 팔았어요. 배임죄 하나. 대금 이 대금 이거 팔았으니까 돈을 달라는 재판이 있었죠. 대법원까지 대금 방한 사건 대법원까지 졌습니다. 대법원 하나. 자, 또 거짓말 때문에 졌어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증죄를 밝히는 길입니다. 그렇죠? 이 잘못됐다. 동일 사건, 동일 인물, 동일 증거니까. 그래서 대법원 위증에서 요건 헌법재판소까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까지 지는 거죠. 경찰, 지검, 고검, 대검, 헌법재판소까지 다 졌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찰, 검찰, 판사가 우리나라 공권력, 법을 지키는 법이 코르 공권력, 그리고 국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루두루 다 져버렸네. 그러면 이 동의사건 새로운 증거 없이 또 과거 몇십 년 지나서 세월이 밝혀주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살아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 저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버렸네. 와 박수. 와 박수. 이거 말이죠. 제가 여기 우리 노 회장님 제가 한 7년 저도 한 6, 7년 이상 알게 되는 분인데 제가 거짓말이면 이런 거짓말을 했다가 거짓말이면 여러분 제가 사법 콘서트 할 때 판결문을 다 드렸습니다. 너무나 안 믿어서 이거 뭐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 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하나가 이 장애물을 못 넘어가요.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요 엑스칼리버를 몇 년 만에 뽑았다고요? 4,000년 만에 엑스칼리버를 뽑았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는 법이 생긴 게 수메르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약 4,000년 됐는데 그동안 이 뽑을 수 없는 살아있는 똑같은 동일사건, 동일인물, 동일증거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서울법대
총동문이 나서도 못 뽑아요 이거. 하버드 법대 전체 동문이 나와서도 못 뽑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이 있는 나라에서 동일 사건, 동일 인물, 동일 증거로 똑같은 증거 가지고 다시 수사해서 고등법원 확정 판결을 저는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고등법원 확정 판결이 여기 하나 있네. 또 재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사법부의 문제는 뭐냐?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한테 인정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아주 나쁜 관점이 뭐냐? 아까 러일 전쟁 뭐 얘기했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로 급속도로 우리나라는 친일화됩니다. 그래서 법이 생긴 우리나라 근대법도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1905년도에 우리나라 서울법대 교정에 가보면 걔네들 아까 뭐에 실은 데보다도 아래에 있는 대학이지만 서울법대 교정에 가보면 이걸 기념하는 기념탑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내 친구 법대 교수도 친구 중학교 동창 아이가 있고 또 조국이도 한번 만날 겸 해가지고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국이 알아요? 아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서류만 그냥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칼을 저는 뽑아버렸고 누구도 이 다음 세계를 못 봤어요. 다음 세계를 못 봤는데 저는 이 엑스칼리버를 뽑고 나니까 다음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 국민을 20년 동안 재판을 하게 만듭니까? 왜 대법원 판결을 4번이나 그래서 재심에서 졌죠. 그리고 또 다시 유증죄 공소시효가 내 재판에서 고등법 확정 판결 받을 때 상대방이 다시 자기가 지면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재심 사유를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또 들여서 막았습니다만 법정에 나와서 형사법정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유증죄 공소시효가 5년이 늘어나서 유증죄로 다시 대법원 재심에서 또 그렇고 유증죄에서 그렇고 또 이거는 이 사람들의 증언은 거짓말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거짓말 때문에 벌어졌기 때문에 거짓말을 이 상대방이 시킨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상대방의 증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장인 사람이 내 상대방인데 사장의 과장이 증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동업자가 나는 2억을 투자했고 이놈은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함께 같이 투자한 놈이야. 30년 전에는 제가 2억을 투자했고 제가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2억 투자했고 내 상대는 1억을 같이 합쳐서 투자한 사람. 동업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말을 했으니 제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배후에 있었다고 그랬죠? 정관예우가 아니라 사실은 검찰의 최고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높은 놈이 이걸 지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졌는데. 그 당시 1억 같으면 지금 한 10억 되죠? 네? 10억 되죠? 그 당시 1억 같으면 지금. 그때 당시 30년 전에 91년도에는 아까 음악파트 여기 부동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 1억 6, 7천 가던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2억을 투자했고 상대방은 1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수성구 태평동 아시죠? 성남. 성남의 제일 한복판에 거기에 상업지역에 인하병원 옆에 4층짜리 상가여관을 내가 샀었습니다. 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갖다가 이놈은 1억을 투자해가지고 이걸 샀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의 증인은 뭐냐? 그러면 얘 증인은 아까 자기 직원이고 자기의 뭐였습니까? 동업자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의 증인은 누가 더 객관성 있는지 두고 보세요.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을 나한테 판 건물 주인이 내 말이 맞다 그래요. 그 가격에 팔았다. 말이 안 되죠. 벌써 딱 얘의 주장은 무너졌죠. 상대는. 그리고 또 부동산 중개인이 또 나와서 10년 전의 기억을 되듬어서 건물 주인도 내 말이 맞다 그러고 부동산 중개인도 내 말이 맞다 그러고. 그런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상대예요. 그런데 상대방에 누가 뒤에 있다고요? 검찰에 아까 높은 놈이 있다 보니 이런 상식적인 것도 바로 안 잡혀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저는
공소시효 남아있는 1년 남아있는 대법원 2001년도 1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2006년도 4월 24일 날 헌법재판소까지 졌어요. 근데 요 과정에서 공소시효 5년 중에 남아있는 그 나머지 1년 한 남짓 한 그 사람을 제가 고소를 해가지고 다시 검사가 수사해서 이 배임죄 내 말이 맞다? 또 위증교사 아까 이런 정도 되면 위증교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위증죄도 만들어내기 어려운데 위증교사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4번 받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한 사건은 수사기록 위조 및 동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상대방 검찰에 높은 백이 있다가 보니까 수사기록을 위조한 것이 요 대법원 헌법재판소 가는 과정에 저한테 걸렸어요. 그리고 경찰청에다가 진정을 넣어가지고 경찰에서도 검사가 수사 지휘했다고 그것이 들켰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검사가 와서 그래서 수사기록 위조 문서를 갖고서 다시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다시 수사할 때 다시 원고 말이 맞다라고 자백을 또 받아냅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내려놓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수사 결과를 내려놓고 불기소 결정을 딱 내려놓고 5일 후에 피의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원고 말이 맞습니까? 피고 말이 맞습니까? 전화를 해서 이 피고 말이 맞습니다로 다시 수사기록 위조 내용으로 싹 다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20년 동안 재판하다 보니까 인생 폭망과 실현대 인생 폭망과에 딱 입문을 해가지고 부활의 과정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톨스토이의 부활도 있죠. 레올도프와 까투사의 그 정신적인 사랑의 승화도 이 부활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인생 대박 과정이 저가 오늘날 쓴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0년 만에 그 누구도 못 해낸 일을 저는 해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작 인정을 했으면 대법원 여러분들의 최고의 법의 전형이 어디입니까? 대법원이죠. 또 최고의 헌법기관이 어디죠?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겨우 일개의 국민 한 사람한테 대법원의 존엄이 4개가 무너졌으면 묵사발이 나버린 거죠. 또 헌법재판소 한 사람의 국민 한 사람에게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무너져 버렸네. 현직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렇게 국민 한 사람에게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법이 바로 서야 아까 여기서 이 큰 장애물에 걸쳐서 다음 세계를 못 봤어요. 제가 여기 깨서 4,000년 만에 깨서 가서 보니까 이 좋은 세계, 4,000년 만에 열린 이 법이 바로 선 세계, 국민이 희망이 되는 세계, 전 인류의 여러분 어떤 절망 앞에 여러분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20년 동안 도전해야 될 절망 앞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수사기록을 위조하고 그 위조를 검찰 높은 놈이 경찰을 청와대에 보내고 이 사건에 가담됐던 이 공동 정범들을 청와대로 보내고 검사 밑에 주사를 법무부 출입국 가리소로 보내고 수사기록 위조한 놈은 미국으로 파견시켜버리고 또 마지막 한 놈은 또 끝까지 우리나라 이 수사기록 위조한 2명의 부장검사까지 다 가서 자기의 수명을 다 하고 그만두게 하는 검찰이 수사하는 기관입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기관입니까? 수사하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바른 법의 세계를 여러분께 확실하게 보여드렸다 생각하고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제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